서류 뭉치가 얼굴을 강타했다. 파트너 변호사실, 고급 가죽 소파, 유리창 너머 한강 뷰.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는 차갑디 차가운 시선. 5년간 참아온 모욕이 드디어 한계에 도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를.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 서울 강남 대로변 42층 로펌 태성에서 5년차 변호사로 일하던 나는 파트너 변호사 정우석의 방에 불려갔다. 무슨 일인가 싶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정우석은 내가 맡은 M&A 계약서 초안을 집어던졌다. 서류가 공중에서 흩어지며 내 얼굴을 때렸고 A사 용지 모서리가 볼을 스치며 따가운 통증이 왔다. 이게 변호사가 쓴 거야. 법대생 리포트야. 그가 차갑게 내뱉었다는 걸 나는 기억한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나는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주웠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사실 그 계약서는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정우석이 놓친 조항까지 보완한 완벽한 초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트집을 잡고 싶었던 거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난주 거래처 접대 자리에 동석하라는 지시를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면 5년이었다.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상위 1%로 합격한 나는 태성 로펌의 특채로 입사했다. 당시만 해도 꿈에 부풀어 있었다.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돕고 훌륭한 법률가가 되겠다는 포부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입사 3개월 차, 정우석은 처음으로 선을 넘었다. 야근 중 사무실에 나와 단둘이 남았을 때였다.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고생한다고 저녁이나 먹자고 했다.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날 이후 나의 업무량은 2배로 늘었다. 동기들이 하나씩 맡는 사건을 나는 3건씩 떠안았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다. 퇴근은 새벽 2시가 기본이었고 사무실 소파에서 잠들기 일쑤였다. 그래도 참았다. 경력을 쌓아야 했고 이직을 위해서는 최소 5년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모든 걸 삼키며 살았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서류를 다 줍고 일어서는데 정우석이 다가왔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파트너 승진 심사 다음 달이잖아. 그런데 이따위로 일하면 어떡해?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파트너 승진 심사는 핑계였다. 진짜 이유는 내가 그의 요구를 계속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접대 자리 동석, 주말 골프 동행, 해외 출장 동반. 모두 거절했다. 그리고 결정타는 지난주였다. 거래처 대표와의 저녁 약속에 나를 부르려 했지만 나는 몸이 안 좋다며 빠졌다. 나중에 들으니 그 자리는 저녁이 아니라 2차 룸살롱이었다고 했다. 정우석은 화가 났던 거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내 본명은 강수아였지만 로펌에는 외가 성을 쓴 이수아로 입사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강재민,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한빛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왜 숨겼냐고? 간단했다. 나는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재벌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 오로지 나의 능력만으로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아버지는 반대했다. 위험하다고 신분을 밝히고 다니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5년만 버텨보겠다고 그 후에는 가업을 잇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5년을 버텼다. 아무도 모르게. 재벌가의 외동딸이 강남 로펌에서 밤새 서류를 검토하고 커피를 심부름하고 파트너 변호사에게 모욕을 당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나는 결심했다. 바닥에서 서류를 주우며 생각했다. 이제 그만하자. 5년이면 충분했다. 실력도 증명했고 경력도 쌓았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정우석은 내가 서류를 다 주울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정해서 내. 주말? 당연히 반납이지. 그가 웃으며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너는 이 사무실에 없을 거야. 아니, 이 업계에 없을 거야. 복수는 치밀하게.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아버지는 놀란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정우석의 비리가 있다는 것,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해 상충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며 양쪽에서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를 내가 5년간 모아왔다는 것을.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확실한 거냐고. 나는 대답했다. 확실하다고, 증거가 산더미라고. 좋아. 내가 돕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다. 사실 나는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정우석의 비리를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 야근 중에 그의 컴퓨터에 남겨진 파일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고객 예치금 계좌의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었다.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고객으로부터 큰 금액을 예치받는 경우가 많다. M&A 계약금, 소송 공탁금 등. 그런데 정우석은 이 돈을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있었다. 더 파고들수록 비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이해 상충 사건 동시 수임, 고객 기밀 정보 유출, 심지어 판사 로비 의혹까지. 나는 모든 걸 USB에 저장했다. 이메일, 거래 내역, 녹음 파일까지. 3년간 모은 증거였다. 그리고 월요일이 왔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나는 정우석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는 대답에 문을 열자 그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서류 다 했어? 그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USB와 함께 정리된 증거 목록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정우석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이게 뭐야? 그가 물었고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선생님의 3년치 비리 증거입니다. 고객 자금 횡령 12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8건, 이해 상충 사건 수임 6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우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나는 웃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앞에서 활짝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는 이수아가 아니라 강수아입니다. 한빛그룹 강재민 회장의 딸이에요. 그 순간 정우석은 얼어붙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5년간 선생님 밑에서 일하며 증거를 모았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됩니다. 변호사 협회에도 징계 청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빛그룹은 태성 로펌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합니다.
한빛그룹은 태성 로펌의 최대 고객이었다. 연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VIP였다. 오전 10시 검찰이 움직였다. 로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정우석은 사무실에서 연행됐다. 동료 변호사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5년간 썼던 책상, 밤새 서류를 검토하던 의자, 모욕을 참으며 앉아있던 그 자리. 모든 게 이제 필요 없었다. 대표 변호사가 달려와 사과했다. 몰랐다고, 정우석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계약 해지는 확정입니다. 한빛그룹 법무팀에서 연락할 거예요. 그 후 6개월. 정우석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사 자격도 영구 박탈됐다. 태성 로펌은 한빛그룹과의 계약 해지로 큰 타격을 입었고 파트너 변호사 3명이 더 떠났다. 나는 한빛그룹 법무팀 이사로 복귀했다. 아버지는 잘했다며 어깨를 두드려줬다. 5년간 혼자 버텼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이제는 가족의 힘을 믿고 기대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을 당하는 여성 변호사들을 위한 법률 지원센터였다. 무료 상담, 증거 수집 가이드, 법률 대리까지 모든 걸 지원했다. 첫 달에만 상담 신청이 127건 들어왔다. 복수는 달콤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이 생생하다. 서류 뭉치가 얼굴을 때리던 순간, 바닥에 무릎 꿇고 종이를 주우던 순간, 그리고 5년간의 모욕을 참아내던 모든 순간.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증거를 모았고, 기회를 기다렸고, 완벽한 타이밍에 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깔끔하게 끝냈다. 정의는 늦게 왔지만 결국 왔다. 악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렀고 나는 당당하게 일어섰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